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뵈고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질문도 직접 그때그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시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소화기의 중간쯤에서 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소장이 하는 일, 말하자면 그 생리 기능이 건강한 소화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병든 것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상적인 것을 알면 병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우리 같이 공부해 보세요. 소장이 하는 일 중에 두 가지 아주 큰 일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 소화. 소화는 소화인데 완전 소화입니다. 두 번째는 흡수입니다. 물도 흡수할 수 있죠. 그러나 물론 물도 흡수하지만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완전 소화를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양분이 하나하나가 분리되어서 그것이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각 종류의 세포와 조직과 장기에게까지 배달,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 부로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완전 소화, 2부에서는 영양소 흡수. 이 흡수는 완전 소화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이것을 여러분이 상세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하루 적어도 두세 끼를 잡수실 때 식탁에서 불평하거나 잔소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절제하면서 아주 음식을 조심스럽게 음식에 대한 존경심 그런 것이 생기실 것입니다. 제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생 동안 소화기가 나빠서 애 많이 썼지만 지금은 제법 좋은 소화기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소장. 소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가 소장이냐? 위에서 유문부에 스핑터가 있습니다. 그 유문부에는요, 관략근이 있어요. 그게 스핑터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로릭 스핑터는 뭐냐면 이렇게 졸라매고 나가라는 명령하에 이게 열리면은 위에 있는 것이 소장으로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꼭 졸라매고 이렇게 마음대로 그 문을 쉽게 열어 닫았다 하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장이 시작되는 곳이 맹장입니다. 영어로는 시쿰이라고 해서 맹장하면 여러분은 그것의 이름은 충수입니다. 진짜 맹장, appendix는 한국말로는 충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맹장은 시쿰입니다. 대장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핑터, 관략근이 아니고 valve,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장인 회장과 맹장의 연결이라 해서 회맹장 판막 거기까지가 소장인데 이거를 셋으로 나누면 첫째 부분은 십이지장, 둘째 부분은 공장, 셋째 부분은 회장입니다. 첫째 부분은 아주 짧습니다. 12지장, 12손가락의 넓이만한 소장이라 그 말입니다. 12지장이라는 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는 일이 많고
가장 바쁘고 정말 우리 소화기에서 수고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십이지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칭찬하기는 소화를 잘 시켜주면 칭찬을 누가 받습니까? 위가 받죠?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일은 십이지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에 탄 사람이 영광을 혼자 받는 것 같지만 말에 태워가지고 끌고 가기까지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이지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위에서 아주 산성, 강한 산인 카임, 소화가 절반쯤 된 죽과 같은 것이라고 아시고요. 유미죽입니다. 유미죽. 네, 이 유미죽이 카임입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그냥 카임이라고 계속 말할 때에 산성, 아주 대단히 시고 따가운 카임이 있는가 하면은 지방이 많이 있는 지방 카임이 있습니다. fatty 카임. 이 두 가지가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를 십이지장이 완전 소화로 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십이지장 벽에서는 선세포, 선 하면은 무엇을 분비하는데 특별히 이 선세포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십이지장 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크리틴, 하나는 콜레시스테롤키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능을 말하는지는 이제 차차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부터, 팬크리아스죠. 췌장에서부터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소화 효소가 또 십이지장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런데 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는 아주 비싸고 아주 까다롭습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비활성화되고 중성 환경에서만 활성되는 효소입니다. 소화를 완전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십이지장이 하는 일이요 아주 많아요. 가장 바쁘고 트래픽이 복잡하고 아마 스포게티 정션 정도 돼요. 우리 시카고에는요 그 돌고 하는 게 많아서 그 스파게티 정션이라는 하이웨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뭐 선을 바꾸고 뭐 온갖 그 길이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이지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우리 이 수수께끼를 실마리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위에서 한 절반쯤 소화가 돼서 죽같이 된 카임. 그런데 이것도 그냥 카임이 아니고 애시드 카임, 아주 시고 따가운 카임이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면 십이지장은 췌장에서부터 분비되어 오는 효소로 인하여 이 카임에 들어있는 반밖에 소화 안 된 것을 완전 소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공장으로 내려보내야 양분을 흡수할 텐데 이렇게 시고 따가운 이런 것이 내려왔으니 십이지장의 내부 환경이 지금은 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나? 큰 관건이죠. 그러니까 십이지장 벽에는 선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선세포에서
무엇이 분비되는지 아십니까? 시크리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호르몬은 다 내분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얼른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액으로 들어가서 돌고 돌다가 간에 있는 간세포에 가서는 자기의 메시지, 자기의 임무를 이행합니다. 자, 지금 십이지장이 아주 독한 산이 되어서 이 소화를 시킬 효소가 도무지 활성화될 수 없으니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탄산염을 좀 보내주십시오. 어디로요? 십이지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담이 흘러가는 담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나가는 그 돌출구 거기를 통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는 딱 간세포가 이 염기를 집어넣어야 산이 중화가 돼서 중성 환경을 만들어주기 있기 때문에 체카닥 보내줍니다. 또 췌장한테는 에시나이라는 췌장에 또 이런 것을 중탄산염, 중탄산 나트리움, 나트리움은 다른 말로는 염입니다. 이거를 또 분비해서 빨리 십이장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또 췌장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시크리틴이라는 호르몬이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에는 이제는 염산, HCl, 이 강한 염산 분비를 그만 좀 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이 아주 산도가 높은 이런 카임을 십이지장으로 좀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는 세 군데에다가 메시지를 탁탁탁탁 다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Yes sir, 네 하고는 다 이행을 할 때에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밀려 내려간 그 카임은 이제 중화가 됩니다.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염산이 플러스 중탄산염 이것을 같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물과 탄산가스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물과 탄산가스가 또 이 탄산가스는요 빨간 피톨 안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을 생산하느냐 하면은요 탄산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니 지금도 화학 반응에서 물과 탄산가스로 생겼고 어디나 물이 많이 있는데 해필이면 왜 빨간 피톨 속에 들어가서 탄산염을 만들까? 거기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탄산가스를 물하고 해서 탄산염을 만들면 이거는 그렇게 산도가 높지 않은 탄산염, 그것이 되기 때문에입니다.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십이지장의 환경을 중성으로 만들었을 때에 또 십이지장 벽에서 분비하는 요건 또 다른 세포에서 분비를 합니다. 이 글랜드, 분비하는 세포에서 무슨 호르몬을 분비하느냐 하면요. 이거 두 번째입니다.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건 호르몬이니까 어디로 들어갈까요? 틀림없이 혈류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돌 때에 췌장으로 가서
효소를 분비하게 초인종을 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당분, 그러니까 전분, 카보하이드레이트입니다. 복당이죠. 복당이나 전분이나 이런 것을 소화시키는 에밀레이즈라는 효소가 십이장으로 분비가 되고, 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프로티아즈라는 효소가 분비돼 나가고요. 그 다음에 라이페이즈라는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12지장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이 12지장에서는 12지장의 환경이 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효소들이 활성화돼서 카임에 섞여 있는 모든 반밖에 소화되지 아니한 것들을 완전 소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피치 못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을 소화 효소가 작동하기 전에 이 지방이 많이 섞여 있는 유미죽, 패티 카임, 이것을 지방을 큰 이렇게 덩어리로 막 뭉쳐 있는 지방을 자잔한 것으로 일단 유화를 시켜야 거기에 췌장에서 지금 분비되어 들어온 라이페이즈가 지방을 소화시켜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것이 첫째로 이 지방을 유화시키는 것이 바로 담즙입니다. 이것이 간 쪽으로 가보면은 담낭에 아주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간세포가 밤낮 쉬지 않고 몇 개의 간세포가 이 담즙을 밤낮 쉬지 않고 꾸준히 만들고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수천 개의 간세포가 이 일만을 밤낮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어떤 병들을 여러분이 알았을 적에 Fat Free Diet을 그렇게도 우리가 간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세 영양분들이, 이 음식물들이요, 소화 처리되기에 가장 힘든 것이 지방입니다. 그것도 동물성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맥경화증이 심하고 뭐 이럴 때에 뭐를 여러분이 찾으십니까? 곰의 쓸개를 찾으시죠? 곰의 쓸개를 먹으면은 내게 이 기름때를 닦아준다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의 간 바로 밑에도 곰의 쓸개가 아니라 사람의 쓸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쓸개에 지금 잔뜩 준비하고 있는 담즙을 배설을 시키기 위해서는 심부름꾼이 하나 가야 되는데 그 심부름꾼이 바로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가가지고 담낭을 가서 자극을 하면은 담낭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장했던 담즙이 그냥 콸콸콸콸 다 12지장으로 배설이 될 때에 기름이란 기름은 다 유화가 됩니다. 기름이 첫째로 유화가 돼야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나온 라이페이즈가 이제 기름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유화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빨래를 하실 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목 솔기에 그 다음에 요 팔 소매 솔기에 이런데 때가 낀 기름 때가 낀 옷은 옛날은 지금처럼 그렇게 한 번 입고 훅 벗어서 그냥 라운드리를 돌리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입고 그 다음에 빨래를 아주 할 때에 빨래 비누가 그 디털전투가 이거를 기름때를 유화를 시켜야지 그 다음에 때가 빠지지 유화를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기름때는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우리 소화 과정에서도 그 큰 기름 덩어리를 자잘한 기름 덩어리로 우선 유화를 시키는 것은 담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완전 소화를 이룩하는 것은 췌장에서 분비한 라이페이즈가 이 지방을 무엇을 만드는 거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늘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으면은 중성 지방이 높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죠? 이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모노글라이세롤, 그 다음에 그냥 글라이세롤, 패티 애시드, 패티 애시드에도요. 이 체인이 긴 패티 애시드가 있고 짧은 게 있고 중성 패티 애시드가 있고 자관 어쨌든 이렇게 긴 그냥 기름 덩어리가 줄줄이 매달려 있는 거를 똑똑똑똑똑똑 다 잘라서 놓는 것이 소화가 되는 건데 이 자르는 일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효소가 하는 것입니다. 지방은 12지장까지 내려와서 이런 처리를 받아서 이제 공장으로 내려가서 흡수되기를 기다릴 때까지 우리의 구강에서도 소화 처리가 하나도 안 되는 식품이고 우리 위에서도 처리가 안 되는 식품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방은 아주 우리 몸에 그 많은 생명의 활력이 투자되어야 이제 조금 이익을 보는 그런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포화 지방이 나쁘지만 정제한 지방들도 이제 다음 시간에 소화 흡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들으시겠지만 소화 과정도 이렇게 복잡하고 딛고 넘어가야 하는 단계가 많이 있을 뿐더러 참 많은 것을 투자해야 웬만한 것을 걷어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권하기를 정제 지방도 아니고 동물성 지방도 아니고 동물성 지방도 아니고 정제를 한 씨앗에서 한 그런 지방도 아닌 그냥 통짜, 씨앗들, 견과류 그리고 많은 씨앗들에 필수 지방산이 있고 또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좋은 지방이 있는 그런 것을 잡수시면 소화 과정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주 적고 이익을 많이 얻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소화되는데 단백질은요. 그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단백질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이 되기까지는 대단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콩 종류에서 얻는 단백질 또 야채에서 얻는 단백질이 있는가 하면은 동물성 단백질이 있죠. 그 다음에 씨앗이나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아주 질이 좋습니다. 소화 과정이 용이합니다. 제일로 위의 산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바로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위에 들어갈 때 염산, HCl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위벽에서 처음에 분비되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누누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십니다. 트립시노젠입니다. 활성되어 있지 않은 단백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위벽을 소화시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염산에 의해서 활성화된 것은 트립신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면 단백질을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소화를 시킨 것이 그 카임에 의해서 12지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완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췌장에서 분비가 된 프로티아제 하면은 모든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단백질 소화 효소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너무너무 많고 또 핵물질도 소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핵물질을 소화시키는
그 핵물질 소화시키는 효소는 십이지장 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해야 좀 양분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뭡니까? 전분 음식이죠. 전분 음식이 정제가 되면은, 이거는 전분 음식은요, 입에서도 입 안이 중성이니까는 프티아린이라는 타액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활성화돼서 전분을 소화를 절반시킬 수 있고요. 위도 이 전분 음식이 먼저 들어가야 이 타액에서 프티아린하고 같이 작동이 이미 한 절반 시작된 것이 위로 들어가면은, 위가 아직 단백질 음식이 안 들어가면은 염산이 나오질 않아서 중성입니다. 위가 쉴 때는 정상적으로 중성입니다. 여기에서 가수분해가 10분, 15분 진행이 되면은 그것이 카임으로 인하여 12장으로 내려가면은 12장에서 췌장에서 나오는 에밀레이즈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모든 당의 종류가 다르죠. 유당이 있는가 하면은 갤락토즈에 의해서 되는 또 그런 당, 서크로즈, 프록토즈, 이 당의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즈가 처리할 수가 있고, 또 12장 자체에서 분비되는 그런 이런 복당을 단당으로 만들어서 공장으로 보내야지만 완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흡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화기가 우리 몸에서 보통 까다롭고 보통 복잡하고 보통 투자하는 생명의 활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소화를 해야 이제 양분을 얻는데, 양분이 흡수되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 내가 사실 원고는 있지만 사실 머릿속에 있는 내가 이해하고 모든 것을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왜? 내가 소화돼서 내 것이 된 무르익은 것을 여러분께 말하자면 지식을 쉽게 이해하도록 통역을 해드린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왜 밥 먹을 적에 수분을 많이 잡수시지 말아야 하며, 왜 단순한 그 끼니마다 아주 단순한 두세 가지의 종류만 잡수셔야 하며, 왜 전분 음식을 먼저 먹고 단백질 음식은 나중에 먹어야 하며 가장 나중에 지방을 먹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거 절대로 간식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식사하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아무 때나 먹지 말며, 이런 까다로운 잔소리를 왜 해드렸느냐 하면은 소화기가 이루이루 말할 수도 없이 까다롭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협조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일생 소유하고 써야 하는 생명의 활력을 아주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끼고 존졸하게 생활하시게 되어서, 여러분이 노년에 그렇게도 좋은 건강이 필요할 때 그 건강이 거기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입니다.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12장이 완전 소화를 해서 처리를 해서 공장으로 내려보냈을 때, 공장과 회장에서는 흡수하는 과정이 얼만큼 섬세하며 까다로운가,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만드심이 심히 놀랍게도 신묘 막측하도소이다 하고 감탄을 한 그 말씀을 여러분도 같이 똑같은 에코를 가지고 감탄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같이 2부의 공부를 본론으로 들어간 그 양분의 흡수, 영양분의 흡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이 말을 조아리면서 꼭 같이 공부하시게 되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